구독, 좋아요. 자, 이제는 앞서 이야기했던 오픈 멘트에서 좀 이야기했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재명을 바짝 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 같고 보여드렸죠.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재명 47%, 김문수 후보 39%, 이준석 후보 8%, 합산하면 47대 47이고, 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격차가 8%로 좁혀져 있고, 지난 조사에 비하면, 직전 조사에 비하면 김문수 후보가 19%포인트나 급상승했다는 지금 내용이 지금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몇 곳에서 한길리서치, 에브리서치, 리서치뷰, 뭐 그리고 갤럽, 예. 갤럽 뭐 이런 데서 계속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걸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걸 보면요. 네. 저는 그 다른 여론조사에 오차가 있습니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는요. 트렌드와 추세를 봐야지 그 숫자의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자, 이재명이 51이라는 것도 있고 뭐 자꾸 5자를 강조하는 그 갤럽이든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끝났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죠. 네. 뭔 짓을 해도 끝났어. 이 소리가 이제 5자를 보여주는 건데 저는 아직 5자는 안 나온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기 개혁신당 이준석이 8%로 나오고 있는데 한 7% 8%는 맞는 것 같아요. 한 대체로 그 정도는 된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8을 이하로 지금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박스에 한 갇혔습니다. 6에서 8 정도로 보입니까? 6에서 8이라고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 묶여 있다. 자, 39에다 8을 더하면 딱 47이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좌우로 다 결집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준석으로 나가 있는 표가 이제 대개 2030 남성층을 중심으로 이 보수의 어떤 새물결들이 좀 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집 나간 토끼들이에요. 본인들은 이게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생시킬 때 같이 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지금 와서 자잘못 따지기 뭐하지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천아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나이 차이가 한 5살 나요. 그래서 사석에서 뭐 또는 지금도 교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카톡방에서 뭐 축하한다고도 그러고 뭐 농담도 스스럼없이 하고 호영호제 하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경악스러운 그 말다툼을 하나 본 게 있어요. 예.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남이 떨어진다. 뭐 그리고 이제 절연했다. 거기서 왜 자꾸 절연 얘기가 나오는지 연을 끊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김민석하고 이언주가 지금 뭐 만나고 있다. 자, 뭐 그리고 이재명과는 한 번 이재명이 먼저 통화했는데 안 받았고 두 번째 통화해서 받아서 1시간 넘게 통화했다. 최소한 2번 이상 2번은 통화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왜 김민석이야? 15대 때 국회 입문 동기예요. 그때 김문수 후보도 같이 의원 됐어요. 그 입문 동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이가 지금 나섰다는 얘기고, 자, 이현주는 그럼 왜 뭐 홍 전 시장하고 얘기를 하는 거지? 홍 전 시장 3년 전에 보수당의 그 대선 경선 후보 나왔을 때 이현주가 공동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이현주는요 자꾸 그 당적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안철수 당일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천후 사쿠라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현주를 얘기할 때마다 그때 이현주는 어느 당이었지 이걸 보셔야 돼요. 얼굴이 이거 변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뭘 한다는 건데 자 정남이 떨어졌다 절연했다 이러니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타고난 인성 때문인가? 라고 좀 직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화가 났다고 봐야죠. 둘이 이제 아니 여기서 도대체 보수당에서 한 그 직책이 다 얼만데 그걸 다 무시하고 절연이니 뭐 정남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하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벌써 그 교감을 해서 뭘 역할을 하려고 한다. 정계 은퇴했다는데 계속 지금 하와이에서 엄청난 정치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준석이 끼어듭니다. 이준석이 뭐라 그랬어요? 진짜 싸가지가 없다. 권 전 위원장 보고 한 얘기예요. 네. 국민에게 싸가지가 없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에 가장 놀랐어요. 두 사람 나이 차이가 26살입니다.
아니 한국이 아무리 미국화되고 이준석이 하버드에서 뭐 4년 공부하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아니 아버지 뻘 되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에게 진짜 싸가지가 없다? 국민에게 싸가지가 없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저는 정치인이나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강론 하는데 힘을 안 합치겠다. 절대 단일화 안 하겠다. 여러분 7, 8%에 그치면 대선전 끝까지 못 가요. 지금 하루에 몇억 원씩 빠져나가고 있어요. 맨날 대학 식당 학식하고 혼자 샌드위치 들고 다니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자 싸가지 두 번 얘기했는데 이 싸가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 백바지에 란닝구 입고 그 의사당 나왔을 때 하도 그 싸가지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같은 당 소속의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저렇게 옳은 말을 저토록 싸가지 없이 하는 법을 어디서 배웠을까? 여러분 유명한 정치판의 이게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고스란히 이준석에게 좀 돌려주고 싶고 이준석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완주보다는 무엇이 보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자꾸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강력한 부정 긍정입니다. 강력한 긍정은 부정의 뜻도 되지요. 그래서 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제 보수는 이 합치는 일만 남았구나. 그 시너지가 그럼 또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접전 양상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다. 지금 다 이긴 것처럼 이재명이 하고 다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39%까지 왔다는 게 저게 뭐 저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도 37, 8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게 3, 4%를 넘어서 가지고 이 김문수 후보 독자의 힘으로 4자를 앞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꾸 뭐 생각나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뒷짐지고 계신 분들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배님 하면서 아직도 간곡한 합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발 본인이 살아오신 90%의 인생을 부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와서 입장을 바꾸는 건요. 이게 뭐 비난의 뜻이 아니라 홍준표 전 시장에게도 역사의 어떤 이름으로 남을지를 깊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사석에서 여러분 뵌 분이라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지만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뭐 나온 대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11일 날 후보 등록을 김문수 후보가 했잖아요.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불과 이제 나흘 만에 지지율 격차가 지금 나왔는데 한 자릿수 격차라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전날에는 뭐 11.3%, 10.4% 나온 결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김문수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 트렌드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예, 한 자릿수 격차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는 추세는 알겠는데 왜 이렇게 격차가 줄고 있는지 여러 부분의 이유가 있을 텐데 핵심적인 이유가 뭘지 그 부분 한번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팩트를 좀 찾아봅니다. 저는 기자라서 팩트를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는데 이재명이 대구에 가서 한 말 기억나시죠? 저도 대구에서 2년간 그 카투사로 근무해서 지금도 웬만한 대구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제메이가 남이가 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제메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상당히 좀 울림이 있었는가 봐요. 네. 좌파들에게는 네. 제메이 남 아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지난번에 이재명이 그 대구 TK 지역에서 한 20%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30%를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수치를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래서 30%를 TK에서 내주면 이번 선거 대단히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코로나19 때 대구시장이었던 권영진 의원 이분이 바로 반박을 해요. 어떤 팩트로? 2019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대구에서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안철수 의원이 의사 출신인데 그냥 겨드랑이하고 등판이 땀에 흥건히 젖을 정도로 내려가서 동분서주할 때예요. 기억나시죠? 그때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전국에다가 SOS를 쳤어요. 병상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의약품 장비가 다 부족합니다. 그때 전 자치단체가 다 지원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네. 지원을 했어요. 그때 서울도 했고 심지어 광주 전남도 했고 전북도 했어요. 딱 한 군데가 안 했답니다. 어딜까요? 이재명이 지사를 하던 경기도였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랬다고 얘기해서 아. 찾아보니까 예. 그 발언이 나옵니다. 권영진 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허언을 국회 정론관에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찾아봤더니 그 발언이 있어요. 자, 이재명의 경기도가 그때 안 보냈다. 지원을 안 했다. 대구에 그것도. 자, 이건 움직일 수 없는 허탈한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제메이가 남이가 남입니다. 나 그때는 남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남이 아니 되길 바라는 거예요? 안동에서 뭐 안동 물을 먹고 안동에서 뼈와 살을 키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고향이잖아요. 네. 안동하고 대구는 지척지간이고 같은 사투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코로나 때 다른 때도 아니고 지원을 안 한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서울을 넘어서는 우리나라 최대 광역 자치단체입니다. 거기에 병상이 있어도 더 많이 있고 지원 인력이 있어도 더 있어요. 아니 광주, 전남, 전북에서도 보냈다는 지원을 이재명의 경기도는 안 보냈다. 권영진 의원이 한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대구 경북 분들 그때 자료 기사 찾아보시고 제메이 남이다. 좀 이런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재밌네요. 자, 뒤에서 한번 그러면 다시 한번 한번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자, 이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모두 지금 영남 지역에서 유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서울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다시 서울 유세를 오늘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일간에 걸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이틀인가 3일이 2, 3일에 걸쳐 사실상 시작은 서울에서 했지만 영남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했는데 뭐 대구, 울산, 부산, 포항 각 곳곳을 지금 후보들이 누비고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영남에 모두 집중한 이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20%밖에 못 얻은 TK에서 표를 더 얻어야. 그리고 부울경, 흔히 낙동강전선이라고 불리는 6.25 때 네. 낙동강전선 뚫렸으면 지금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전선을 말하는 PK. 자, 여기서 이겨야 이번 대선을 굳히게 한다. 이게 이제 이재명의 전략이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안동 출신임을 내세워서 권오을 전 의원까지 끌어들여서 권오을 씨는 요새 주술사가 된 것 같아요. 뭐 계시를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참 보수 출신인데 아니 무슨 주술사도 아니고 자꾸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께서 참 통탄하실 노릇이에요. 예. 그 꿈에만 나타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중진 정치인이 참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허탈한 얘기죠. 그런데 자, 실제 여론조사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TK에서 10% 정도를 더 내주게 되면요, 이거 큰일입니다. 인구 대비 자 호남의 원적을 둔 사람과 경상도의 원적을 이게 본적하고 다른 얘기예요. 원적을 둔 사람들의 차이가 4배가 넘어요. 영남에서의 한 표는 호남에서의 한 표보다 위력이 거의 4배 가까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실점이. 그걸 이재명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PK도 일부 여론조사지를 보면 비등비등하거나 좀 뒤지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낙동강 방어선 사수가 보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얘기고 낙동강 방어선을 뚫어내야 그때 뚫은 사람이 공교롭게도 또 중공군이네요. 예.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전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여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가져와야 호남은요. 그냥 주머니 속에 넣어둔 쌈짓돈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는 안 가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낙동강 전선의 혈투, 영남 격돌은 순전히 이재명의 선거 전략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갱죽이라고 나물죽도 못 먹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그 몸을 일으켜서 경북 고를 나온 진짜 백이 TK 사람입니다.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있고 이 김문수 후보의 영남은 일정대로 간 것이고 지금 이재명은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다.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중앙일보가 일면에다가 빅3의 영남 대격돌이라는 일면 제목을 뽑았어요. 네네. 그제 신문 보시면 알아요. 저는 이 제목이 대단히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아니 어떻게 빅3입니까? 아니 50 전후 뭐 40 후반의 이재명, 30 후반에서 40 초반을 넘나드는 넘보고 있는 김문수 후보가 양강인 거죠. 아니 7, 8%짜리를 거기다가 빅대 가지고 사진도 똑같이 3개 써주고 뭐 중앙일보 같은 신문 말이에요. 다른 신문들도 보세요. 사진 비중 똑같이 해서 이준석을 자꾸 3분의 1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단일화 절대 응하지 말고 완주화라는 은근한 부추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양강 대결의 한 편이 후보인 거예요. 이준석은. 그 기사 쓸 때 그 한 편이라고 그래요. 예. 한 편 후보다 한 편 이준석은 하고 뒤에 다뤄주면 되는 거예요. 사진 비중도 현격히 작게 써야죠. 예. 이건 다분히 빅3 운운하는 거, 3강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의도적인 편파 보도다. 저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제명이가 남이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캐치플레이로 아예 선거 유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백선엽 장군도 찾아갔어요. 아까 낙동강 전선 이야기한데 사실 북한군, 중공군도 과거에 중공군이었던 그 군인도 북한군에 포함돼서 내려왔는데 북한군이 그렇게 밀고 내려갈 때 낙동강에서 지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거기서 서울 수복의 기반을 만들었죠. 아이, 그럼요. 근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의 무슨 대부인 것처럼 막 공격했던 이재명이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명이가 남이가 이게 현실에 발음 있어서 잘하셔야 돼요. 제메이가 남이가 제명이가 아니죠. 제메이. 제명이가 남이가 이게 효과를 벌일지 그간의 간극이 아마 이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하고 이 제명이가 있다고 본 것인지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효과가 있겠어요. 예. 백선엽 장군을 국립현충원에서 파내자고 한 게 좌파입니다.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니 한국에서 얼마 전에 파묘란 영화 나와가지고 인기 크게 끌었는데 가장 모욕적인 말이 무슨 얘기냐? 아버지 묘판단 소리예요. 그러면 사생결단 나는 겁니다. 아니 백선엽 장군이 어떤 분이에요? 미국인들이 더 존경하는 전쟁 영웅입니다. 예. 제네럴 백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여러분 기억하시는 유명한 에이브럼스 전차라는 게 있어요. 예. J.J. 에이브럼스라는 그 부자에 걸쳐서 미국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에이브럼스 대장은요 백선엽 장군 만날 때 늘 무릎을 꿇었어요. 눈높이를 맞추려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 앞잡이 부정 축제자로 몰아가지고 그냥 국립묘지에서 파내자라고 한 게 좌파들이에요. 선거판에 그 파묘해가지고 시체 꺼내서 옛날에 조선시대에 가장 모욕적인 게 무슨 얘기냐. 이미 죽은 사람인데도 네. 그 부관참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100년 뒤에라도 무덤에서 시신을 꺼내서 마구 훼손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하자는 그 좌파들의 이 지금 선두에 서 있는 후보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이 백선엽 장군 이제 와서 뭐 낙동강 전선 생각나니까 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헌화 좀 하고 향불 좀 피우고 묵념하면 그거 됩니까? 이런 것은요 우파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제발 좀 역사적인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좀 보자. 백선엽 장군이 지하에서 통탄하실 일이고 국립묘지에 정말 중공군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산화하신 우리 국군 장병 선열들께서 그야말로 땅을 치실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 유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오겠는데요. 자, 김문수 후보
후보가 초기부터 이 가락시장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거점들로 보면 서문시장도 가고 뭐 자갈치 시장도 가고 구미에 있는 시장도 가고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을 파고드는 전략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문수 후보 유세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고령도 뺏기고 자유도 뺏기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피난민들이 이곳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부산 자유팀을 지켜주이소. 김문수 자, 다시 예. 한번 참 보면 감격스러운 것이요. 예. 김문수 후보는 정말 개천에서 난 용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자꾸 찢어지게 가난한다 그러는데 어디가 찢어지느냐는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예전에 초근목피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밥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기고 풀뿌리 캐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다 못해 이게 항문으로 잘 안 나갑니다. 힘을 주게 되니까 어디가 찢어지겠어요. 그 소리에서 나온 것이다. 네. 식사 안 마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단칸방에서 그 많은 형제들과 어울려 지내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시험 보던 시절에 경북중을 갔고 경북고를 갔습니다. 그런데 또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서울 상대를 들어간 거예요. 이런 자식이니 안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역시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은 문수 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이분이 그 뒤에 뭐 노동운동에 헌신하시고 전설적인 인물로 떠오르고 설란영 여사와도 노조위원장 시절에 만나서 결혼한 뭐 이 얘기는 제가 여기서 구구절절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드셨다는 어렸을 때의 음식이 갱죽이에요. 네. 이게 나물죽입니다. 풀떼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물을 끓인 죽으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분이다 보니 시장을 너무 잘합니다. 시장을 잘한다. 도르코 노조위원장 시절부터 또 현장에서 그 노동자들 서민들의 삶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락시장을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 시장 분들도 김문수 후보를 너무 환영하고 그렇게 맞아준 거예요. 자, 제메이가 남이가 하면서 갔던 제메이는 사실은 대구도 아니고 영천에서 안동에서 10대 남직까지 살고 이제 이사를 서울로 갔어요. 자꾸 그 기간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찢어진 그 가난 속에서도 꿋꿋하게 공부하신 김문수 후보다. 그러니까 대구 서문시장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홍준표 시장도 걸핏하면 대구시장 할 때 여기 갔었어요. 그때 참 기억나는 게 저 서문시장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주간조선이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예. 그때 이제 한참 그 후보들 싸울 때 경선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직전 대구시장 4등 나왔습니다. 4등. 자, 또 홍준표 까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을 정말 이해하는 분이기 때문에 간 것이다. 끝으로 소개할 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 설란영 여사하고 결혼할 때 장인 앞에 가서 인사를 했대요. 내가 자네 보니까 똑똑한 건 다 알겠는데 이 노동운동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딸, 이 귀한 딸 먹여 살릴 수 있겠나? 라고 물었더니 김문수 후보가 했다는 대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나라와 국민들 먹여 살리겠다고 나선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제가 예. 따님 한 분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랬더니 장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결혼을 허락했다. 제가 왜 이런 미담을 소개해 드리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저런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는 게 누구처럼 가서 오뎅 좀 몇 조각이 먹고 국물 좀 떠먹으면서 떡볶이 좀 먹으면서 시장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과는 차원 자체가 다르다. 그 얘기를 드립니다. 예. 급상승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골든 크로스가 어느 시점에 올지가 지금 주목되어 있다. 그 장면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주제 한 주제만 좀 하죠. 김용태 비대위원장 문제 한번 좀 잠깐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중앙선대위 전략본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계속 각 시도당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명 대통령 선거 유세 기조 자료 이러한 이름으로 해서 지침을 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요 대상자 중에 하나가 김용태, 지금 오늘 뭐 이제 사실상 임명이 되죠. 내정이 됐지만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비대위원장이 돼서 신임 비대위원장이 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집중 공격하라, 이렇게 그런 지침이 들어있다고 해요. 자, 이 자료를 참고해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사과를 선거용 졸속 사과 혹은 윤석열식 개사과 이렇게 지적해라, 이런 식으로 유세를 하고 선전을 해라, 홍보를 해라, 이런 취지의 지침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용태라는 젊은 이미지로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으려는 시도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이 김용태 위원장 상당히 의식하는 건가요? 집중 저격해라, 이런 유세 지침까지 내렸네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의식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네. 김용태 포비아가 네.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세계는요 30대 대통령 총리가 많아요. 북유럽에서는 32살의 산나마린 총리가 이미 등장했고 네. 지금 웬만한 대세가 40대면요 다 지금 총리 수상합니다. 총리 수상 대통령을. 자,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정치인이 사실 뭐 이준석 하나냐 할 정도로 그동안 독주를 해왔는데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 1990년생이에요. 정확히 35살. 뭐 우리 나이로 36인데 정말 참신하고 그리고 하나의 그 일관된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혼인데다가 여러 가지로 또 지역구도 경기도 포천 가평 아니겠습니까? 안보 벨트다. 진정성 있는 행보를 많이 보여왔고 또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아주 전권을 다 주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쌍두마차라고까지는 못해도 네. 적어도 그냥 들러리로 따라오는 비대위원장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헤치면서 지금 취약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2030 남성층 또 뭐 상당히 여자들 표가 좀 김문수 후보에게 약점, 특히 젊은 여성들 이런 쪽에 바짝 다가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침없는 언행을 할 겁니다. 또 그것을 선거 국면이니만큼 그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도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걸 자꾸 길을 꺾지 말고 네가 뭔데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에요. 새로운 당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발언과 그런 길을 키워줘서 김문수 후보의 어찌 보면 그 약점 같은 것들을 훌륭히 커버하고 네. 보완하면서 또 보수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하나 또 만드는 거잖아요. 왜 보수당은 맨날 좀 나이 드신 분들만 있느냐, 자꾸 이런 평가를 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어떤 하나의 그 미래상을 제시하는 그런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 한 번 했죠. 예. 비대위원도 한 번 했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비대위원장이에요. 국회 입문 이후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물론 선출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자산이 곧바로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선출직으로도 이제 등장해서 아니 당대표인들 진짜 못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19일 그 기간 충분합니다. 하루하루의 김용태 위원장의 활약과 이게 이어지면 충분히 어떤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에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와. 특정 후보를 향해서 무슨 지침을 내리는 거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깔아. 어떻게든지 공격해서 파묻어라. 자, 이런 것은요. 내가 비판을 많이 받고 죽여라 살려라 소리를 많이 듣는 순간 자기가 컸다고 느끼는 게 정치인이에요.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에서 지금 자꾸 저렇게 한국 정치에 향해서 페이스북을 저렇게 써대시는 것도 일종의 정치적 관종 기질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플이
무풀보다 낫다는 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네네. 찬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꾸 언급되고 자꾸 중요도가 부각된다는 것은 김문수 후보로서는 큰 그 시장 유세, 국민 속으로의 유세에 더 몰입하실 수 있는 그 길을 공간을 김용태 위원장이 만들어주고 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좀 옛날에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군요. 그러니까 해리케인이 잘 뛸 때 손흥민도 좋았잖아요. 혼자 뛰려니까 지금 손흥민이 여기저기서 막히고 태클 당하고 그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는 겁니다. 축구에도 비유하자면 훌륭한 선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과거에 그 장훈이라는 희대의 그 한국인 명타자가 네. 대만계의 오사다하루 왕정치 감독과 함께 그 OH4를 가동했을 때 도쿄 자이언츠가 일본 야구를 평정했었습니다. 일본 야구가 한국인과 대만계 중국인에게 제압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김용태 위원장의 활약에 민주당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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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만약 이번에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개혁신당에 계신 분들과도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와는 사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사이로 여러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여러 민감한 현안 문제 또 김문수 후보가 직접 후보로서 처분해야 할 문제와 그것과 별도로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좀 역할 분담을 해서 맡겨야 될 문제도 있었는데 이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뭔가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인가 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새로운 사람이 자꾸 역할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싫어하는 거는요. 좀 그 꺼리는 건 그 밥에 그 나물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싫어요. 우리가 그 밥 먹을 때도 예. 아니 또 그 반찬이야? 냉장고에 도대체 며칠째 둔 반찬을 내놓는 거야. 사람과는 좀 다릅니다만 이런 건데 오늘 갓 잡은 생선, 예. 고기도 그렇고 이런 반찬 그리고 작지만 정성스럽게 꾸민 즉석 반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당이 항상 그 올드보이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제발 이번 대선에서는 제2, 제3의 김용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미 3040들이 많이 지금 그 선대위 전면에 포진해 있어요. 메시지 단장, 일전 단장 전부 지금 30대입니다. 49살까지는 젊다고 보고 있어요. 저로 봐도 그 한 열 몇 살 후배들인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그 역량도 훌륭하고 그래서 역할 분담해야 됩니다. 경륜이 많은 사람들은 뒤에서 한포 사격으로 지원하고 백병전은 또 우리 젊은 세대가 뛰고 이게 얼마나 모양이 좋아요. 유승민 전 후보가 지금 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좀 색다른 행보 보이는 것도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둘러싸고는 벌써 차기 정부 무슨 뭐 자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김민석이 뛰고 이현주가 뛴다는데 뭐 알량한 자리 가지고 지금 그 거래하려고 하겠습니까? 자, 사실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안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끌어들이려고 민주당이 안간힘을 쓰는 모양인데 네. 본인은 그건 아니다. 이분도 대구가 또 그 정치적 뿌리 아닙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뭐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뭐 배신자, 변절자 지금도 그런 프레임을 자꾸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지금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대로 지게 작대기도 필요한 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 지게 작대기 아니죠. 영향력이 있고 중도 확장성이 있고 경제 전문가예요. 네네. 홍준표를 보내더라도 만약 유승민이 같이 한다면 저는 그 자리를 메우고도 남음이 있다. 지금은 중도 확장과 젊은 층에 소구해야 이재명과의 격차를 좁히고 역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상황은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끼리 싸워서 해결나는 판이면
우리끼리 그냥 싸우고 끝내죠. 이건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싸움은 그 점을 좀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께서도 깊이 좀 통찰하시고 비판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대선의 주요 현안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또 이탄이 터지는가 뭐 그건 청담동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기현 판사에 대한 민주당의 또 공격 이런 문제 다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취 문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것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녹용 전립선보감 펜앤마이크 TV 세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22만 5천 원, 2개월분 두 박스에 40만 원, 3개월분 세 박스에 55만 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관절 팩트 더 프리미엄 펜앤마이크 TV 첫 번째 단독 혜택 1개월분 한 박스에 49,000원, 2+1 특별 이벤트 3개월분 세 박스에 9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엔 유산균, 혈당 상승 억제, 배변활동 장 건강에 좋은 혈당엔 유산균, 펜앤마이크 TV 두 번째 단독 혜택 2개월분 한 박스에 18,000원, 6개월분 세 박스에 48,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